정부에서는 빈대 잡으려다가 이제 초과 상관을 많이 태웠잖아요. 2년 거주 의무 요건만 폐지하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새로운 투자처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재건축의 조합원 2년의 의무 거주가 결국은 폐지가 되었어요. 이것도 하반기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워서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조합원의 2년 거주의 의무 요건을 하니까 실거주를 한다고 입주권을 따기 위해서 전세자를 몰아내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전세가를 올리고 전세 난민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좋은 입지에서.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백지화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도 이 재건축의 가격의 퍼짐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2년 거주 요건이 없으니까 전세를 놓고라도 여기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는 입주가 나올 수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그 외의 지역들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이 퍼짐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고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에 대한 부분들도 가격의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만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건요, 2년 거주 의무 요건만 폐지하면요 가격은 되게 크게 올라요. 동시에 해줘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세금에 대한 중과를 폐지하는 거예요.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올라감의 속도라든지 폭들이 조금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활발해지니까. 정부에서는 빈대 잡으려다가 이제 초과 상관을 많이 태웠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타지 않은 거를 다시 재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과거의 집값이 비쌌어요. 그런데 그때 못 샀어요. 왜냐하면 정말 비싸서. 근데 과거도 비쌌고요. 현재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싸고요. 그 미래의 가격들도 비싸서 못 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미래에 하락할 부분의 불안함에 가슴 졸이지 말고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실물 자산 없이 이 인플레이션의 시장을 지나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무섭지만 그 무서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을 가지고 하락장을 맞이하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저는 드립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투자처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모든 경제 주기는 상승과 하락이 결합하여서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해서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수요층이 두텁고 입지와 물건은 장기적 가격 방어가 잘 될 수 있는 걸로 우선 갈아타야 돼요. 거기 어디냐? 일자리예요. 그 일자리를 어디서 받냐? 뭐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플랜을 봐요. 생활권 계획을 봐요. 거기에서 상업 지역을 봐요. 상업 지역은 일자리를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 그릇이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강남, 그다음에 종로, 중구, 그다음에 여의도. 여기가 핵심이 돼요. 그리고 용산. 여기가 제일 큰 일자리예요. 그 상업 지역의 그릇이 규모와 크기와 질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판교. 요런 데도 수요층이 두텁고 좋은 입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당 같은 경우가 가격들이 왜 많이 올랐을까요? 판교 때문에 더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전에는 베드타운, 지금은 일자리와 주거가 같이 혼합된 지역, 이렇게 하면서 가격들이 좋은 입지와 함께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층이 두터운 입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2040이 나오죠. 오세훈 시장이 바뀐 이후에 그 내용이 반영된 2040이 나올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면요, 어디에 발전축을 크게 뒀는지를 보세요. 그러면은 돈의 흐름과 부동산 가격의 흐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일자리. 근데 그 일자리 다음에 뭘 봐야 되냐? 그 일자리랑 연결하는 교통을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경기도를 볼 때 그 일자리랑 연결되는 교통지역들, 신분당선, 분당선, 신안산선, 월판선, 그런 노선들, 그다음 GTX ABC 노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추천을 그 중심으로 아직까지 저평가된 데를 추천해 준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일자리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에 가까이 붙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교통으로 시간이 단축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탄이죠. 동탄은 되게 멀리 있지만 가격들이 왜 올랐을까요? 신도시에 일자리에 연결되는 수요가 되게 두터울 수 있도록 교통이 연결돼서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들 보면 이제 수요를 유지시켜 주는 게 있어요. 이제 교육이죠. 교육과의 연계예요. 너무 뻔한 얘기죠.
근데 보세요. 중계동의 을지학군을 보세요. 그 대장 아파트가 역세권보다 가격들이 훨씬 더 비싸요. 왜 그럴까요? 수요층이 두터워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격들은 우상향하고 가격은 하락과 상승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낫고요. 지방보다는 광역시가 나아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낫고 수도권의 서울 중에서는 강남과 그 강남 중에서는 재건축이 제일 나아요. 물론 그게 뭐 1등 부동산이 무조건 수익률을 많이 낸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수요층이 두터운 곳, 일자리와 교통과 그다음에 교육과 이제 숲과 이제 상권과 이런 수요층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요런 지역들이 나중에 조정이 오고 하락이 온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전국이 오른다고 전국 어디든 가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는 데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보통 이 새로운 투자처를 발견할 때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5억을 가진 자와 10억을 가진 자가 똑같이 투자하면 안 돼요. 5억으로 갭 투자는 서울의 중하위권을 할 수 있고요. 10억 있는 사람은 서울의 상위권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억이 있는데 중위권에 투자를 하거나 지방에 투자를 하거나 경기도에 투자하면은 자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투자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발견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과 상황들이 너무나 다 달라요. 개개인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실거주나 투자 목적의 여부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또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실거주 투자는 대출을 활용하는 거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전세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개인의 형편도 다르고 대출의 형편도 다르고 신축, 구축, 입지에 따라서 전세가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계약갱시 청구권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 투자금에 맞는 데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수익의 규모의 총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한 20억 중에서 한 30억, 40억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이런 수익의 규모의 총량보다 더 중요한 게 수익률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 투자처를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10억을 투자해서 5억을 버는 것보다 5천만 원을 투자해서 2억을 버는 게 훨씬 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남구의 압구정에 1주택으로 유지를 하고 B씨는 노원구에 어떤 진보하는 유망한 부동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투자를 서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의 시기를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집을 매수했다고 예를 들게요. 지금 이제 강남에 집을 산 사람은 매매가를 29억에 샀어요. 근데 이때 전세가가 8억 7천. 그래서 매매가랑 전세가를 빼니까 투자금이 21억이 나오죠. 21억이 나왔는데 여기에 중개수수료 2,600만 원, 취등록세 8,700만 원 해서 필요경비가 1억 3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투자할 때 돈 들어간 금액이 22억 1,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9억짜리 집을 샀는데 22억이 든 거예요. 근데 노원 한지는 3년 전에 보시면은 5억 4천 매매가에서 전세가가 3억 8천. 그런데 매매가 전세가 빼니까 1억 4천 정도가 이제 투자금이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 필요경비 800만 원을 포함하니까 실투자 금액이 약 1억 4,800만 원이 됐어요. 자,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29억짜리 집을 사는데 22억이 들었고요. 이제 B씨는 5억짜리 집을 사는데 1억 4천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투자 금액이 요 정도 됐어요. 실투자 금액은 강남 아파트를 산 것보다 노원의 한진의 땡땡 아파트를 산 게 약 15배 투자금이 적게 들었어요. 굉장히 작게 들었죠. 예. 그리고 실투자금은 거꾸로 말하면은 압구정의 땡땡 아파트를 15배 이상 실투자금을 투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세전 수익을 비교를 해볼게요. 세전 수익을 1주택이니까 압구정 같은 경우는 압구정 땡땡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이제 12억으로 됐지만 공제가 이제 9억으로 계산한 거예요. 9억의 이상에 대한 차익을 내서 세금을 낸 거고 노원 땡땡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5억짜리가 이제 9억이 되어 가지고 4억 천이 상승이 됐고 강남의 압구정 같은 경우는 15억 8천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압구정 같은 경우는 15억 그 다음에 4억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차이가 나면 이 규모로 보면은 압구정의 가격들이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금을 계산해서 보니까 세후 수익이 압구정 땡땡 아파트는 세전은 15억인데 양도세를 내니까 11억이 나왔고 노원 한진 같은 경우는 4억이 나왔어요. 4억이. 자,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투자금이 22억이 들었어요. 투자금이 압구정은. 그런데 이거를 원금에 대비를 해보니까 22억에서 11억을 벌었어요. 22억 투자해서. 그러면은 54%, 원금의 0.54%를 수익률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기 이제 그 노원 한진 같은 경우 1억 4천을 투자해서 4억을 수익을 냈어요. 이거 보세요. 2.67배, 276%가 수익률이 된 거예요. 자, 저는 돈이 있으면 압구정을 해도 되는데요.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게 진보하는 부동산에 수익의 투자금을 작게 해서 수익률을 잘 냈다면요. 규모 면에서는 압구정이 잘했지만요. 수익률 면에서는 이렇게 노원 한진 땡땡 아파트가 훨씬 더 전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보통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대부분이 강남에 갈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가끔씩은 서울에 있는 하급지로 가야 되고 가끔씩은 우리가 경기도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강남에 무조건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어디에 무조건 들어가야지. 라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도 내 자금에 맞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조들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나는 내 상황은 안 되지만은 수익 규모만 생각해서 막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내 규모에 맞게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투자처를 발견할 때 1등 부동산의 수익 규모보다 수익률이 좋은 것도 고려를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금을 최소로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때 1등 부동산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